자, 현대소설 6번째,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소설입니다. 지문을 읽기 전에 보기를 먼저 볼게요. 요거고요.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1964년 겨울은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가 팽배한 시기였다. 4.19 정신을 좌절시킨 군사정부 박정희의 5.16 쿠데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굴욕적인 외교를 거듭했고 이에 항의하는 민주인사들을 억압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대의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사회에 대한 짙은 회의를 나타냈다. 이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개인주의의 풍조를 만연하게 했으며 내면적 교감이나 연대에 대한 당대의 시대적 요구는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 1964년 겨울은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작품이다. 자, 이런 분위기라는 걸 알고 이 작품을 읽어봐라. 이런 말이죠. 자, 내용을 한번 보죠.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포장마차 같은 건데 요즘은 많이 없어요. 이런 포장마차가. 옛날엔 진짜 많았거든. 포장마차들이. 지금으로 치면 약간 푸드트럭 같은 느낌일까? 예, 그런 어떤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그런 장사를 하는 거죠. 포장마차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늘어놓고, 서울 가면 아직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떡볶이나 이런 거 파는. 근데 선술집은 약간 이제 포장마차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오뎅 팔고 술 팔고 국수도 팔고 이런 데예요. 예. 아무튼 오뎅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포장마차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카바이드 불의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 자, 이거 배경 묘사, 그죠? 1964년 겨울 서울의 배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우리 세 사람이란 나와, 자, 나가 있어요. 1인칭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1인칭입니다. 나와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이라는 대학원 학생과,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도 나지 않는 36살짜리 사내를 말한다.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끝났을 때는 나는 그가 안씨라는 성을 가진 25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을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았고, 그는 내가 25살짜리 시골 출신, 나이가 같네, 그죠?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임질은 성병입니다. 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기소개들은 끝났지만 그러고 나서는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잠시 동안은 조용히 술만 마셨는데, 나는 새까맣게 구워진 군참새를 집을 때, 이게 참새를 구웠다는 겁니다. 참새를 구웠다는 거예요. 군참새를 집을 때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참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다. 안녕, 그 안이라는 친구를 부른 거예요.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그 파리를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그 파리가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파리를 사랑하냐고 묻고 있는 거죠. 뭔 개소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의미 없는 대화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아니요, 아직까진. 이건 또 뭔 소리야. 아직까지는 뭔 소리야. 그가 말했다. 김영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자, 그랬더니 예라고 나는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 안에 잡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김씨라는 걸 알 수 있죠. 나의 성이 김씨예요. 이 김형이 나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파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는 존재 중에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게 파리밖에 없나? 군참새도 있잖아.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밖에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이 대화는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의미가 없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낮엔 이상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 흙물로 가득했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소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얼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술집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때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만한 데는 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듯하다 하고 생각되어 추위 때문에 저려드는 내 발바닥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은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같이 술을 마시는 거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마 그 안이라는 친구가 먼저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얘기를 했을 거야.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겠죠. 예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어쨌든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화를 주고받던 나와 안은 외교원 일을 하는 사내를 만납니다. 밑에 보면 나오는데 외교원이 판문이 뭐야? 방문 판매, 방문 판매 하는 거예요. 책을 방문 판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방문 판매, 책도 방문해서 팔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띵동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야. 아니면 그 화장품 같은 거 방문해서 팔고 이런 분들이 있었죠. 뭐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내는 나와 아내에게 자신과 함께 있어 주기를 청하고 세 사람은 중국집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 그 30몇 살, 그 가난해 보이는 그 아저씨입니다.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했다.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닌가요? 이게 뭐 웃을 일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웃을 일은 아닌데 좀 너무 충격적인 얘기고 갑자기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본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젠 슬프지도 않다는 얼굴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네, 그거 안 되셨군요. 라고 안과 나는 각각 조의를 표했다. 여러분 이거 진심이 느껴집니까? 그거 안 되셨군요도 모르겠는데 네라니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이 개인의 단절, 예? 그 아까 우리 뒤에서 읽었던 뭐였죠? 개인주의, 내면적 교감이나 연대가 외면당하는 이런 사회, 타인에 대한 무관심, 개인주의 이런 사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네라니. 어쨌든 아내와 나는 참 재밌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든 같이 다니며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딸기철엔 수원도 가고 수원이 딸기가 유명한가요? 나 수원 사는데 딸기가 유명해? 하긴 뭐 지금 수원은 이제 그 논밭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논밭도 있고 했으니까 아마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포도철에는 안양도 가고 여름이면 대천도 가고 가을엔 경주도 가고 밤엔 함께 영화 구경, 쇼 구경하러 열심히 극장에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무슨 병이셨던가요? 하고 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급성 뇌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급성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반복 이 어떤 그 슬픔이 드러나죠.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무언지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아니 손가락으로 여기 보시면 아니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며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떻겠냐는 눈짓을 보냈다. 그냥 가자는 겁니다. 왜?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만한 상황은 아니고 약간 무겁잖아 얘기가. 그쵸? 이 사람의 슬픔을 받아들여 주기에는 우리가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죠? 그런 요런 게 이제 개인주의죠. 타인에 대한 무관심.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 개인주의를. 나 역시 동감이었어요.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 그때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러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는 내왕이 없었습니다. 난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것도 충격인데, 그죠?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집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가족들이 어디 사는지 너무 충격적인데,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이것도 보시면 지금 뭐를 할 수 없었다는 건지 목적어가 빠져 있죠. 이 할 수 없었다는 게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뭐가 어쩔 수 없었냐? 물어보죠, 내가. 뭘 어쩔 수 없었다고요? 물어봤더니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좀 비극적이죠.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건 사실 자기 스스로에게 못할 짓이거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했어. 너무 사랑했죠. 지금 보면 너무 사랑한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다는 거죠. 뭐 장례 비용도 없었을 거고, 뭐 가족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건데, 솔직히 좀 화가 나긴 합니다. 저는. 근데 뭐 이 사람도 그러고 싶진 않았겠지. 예. 이해가 안 되는데. 야씨, 아니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장례를 치러야지. 자기가 삽을 들고 가서 묻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아내 시체를 병원에 팔았을까. 아무튼 계속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싶었겠죠. 다른 사람에게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었어. 그게 너의 최선이었어. 라는 말을 아마 듣고 싶었을 텐데 돈 4,000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왜? 차마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차마.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다는데 정말 그러겠죠?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나는 아무리 봐도 S가 아닌 것 같아. 내가 ISTP인데 아무리 봐도 나는 N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읽으면 막 이거에 막 몰입이 돼. 난 지금 내가 이 남자야 지금. 내 아내가 죽었어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이거에 지금 막 공감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T야. ISTP란 말이야. ISTP인데 물론 좀 중간이긴 해요. N과 S의 중간이고 거의 1 정도? 1점 정도 S에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거의 중간이라는 얘기죠. N하고 T하고 F도 거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F인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거 읽으면. 근데 이 안과 나 새끼는 전혀 여기에 공감하지 못해요. 티 새끼들이야 이거. 나도 티지만. 자 봅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사실. 해줄 수 있는 말 사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사환이 단무지와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사환은 그냥 이제 일하는 사람이에요. 종업원이.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은데요. 쓰십시오. 아니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며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가슴이 좀 아픈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상황은 아시겠죠?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이 없고 그냥 이 소설은 그때 당시에 이랬구나를 파악하면 되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나새끼와 안새끼가 이 사내에게 공감해주지 못하는가.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뭐였냐? 개인주의, 타인에 대한 무관심, 개인주의 이런 풍조가 얼마나 이제 만연해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읽어주시면 돼요. 뒤에 가면 이 사내가 죽어요.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그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나새끼와 안새끼가. 그 다음 봅시다.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1,000원이 없어졌고 1,000원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좀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당시.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다른 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고 아는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도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 찍는 문제를 모두 틀려버렸단 말이야. 악센트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이제 취한 거죠. 아마 그 육군사관학교 떨어진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리는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고 요거 중요합니다. 거리가 춥고 한산했다. 이게 그냥 거리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당대 사회의 분위기 타인에게 무관심한 삭막하고 춥고 한산한 메마른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비우며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라고 웃고 있었다. 묘사죠. 배경묘사. 상황묘사, 배경묘사. 근데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삭막함, 개인주의, 비인간적 분위기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내가 이러고 나서 이게 술을 먹고 뭐 불이 나요. 뭐 불구경을 해.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불구경하다가 뭐 돈 던져버리고 뭐 그런 장면도 있고 결국은 이제 그래서 얘네가 여관을 갑니다. 여관에 가서 자기로 해요. 근데 사내가 말해요. 혼자 있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나는 피곤합니다.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네요. 그리고 각자 방을 따로 잡아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 버려요. 나도 역시 그렇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잡니다. 다음날 아침에 안이 나를 깨워요.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죽을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아는 약간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생각하기를 혼자 두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혼자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정하지 않나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함께 있고 싶다고 했잖아. 사내가 분명히. 그죠? 그러면 사실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라는 말은 핑계지. 그건 핑계예요. 어쨌든 그런 말을 하고 뭐 그 뒤에 막 뭐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렇게 이제 끝이 나는데 어쨌든 요런 그래서 이제 주된 내용은 이거다. 삭막함과 개인주의, 비인간적 분위기 요런 타인에게 무관심한 연대가 무너진 사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5번이 답인데 A는 배경과 인물의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드러냈다. 아까 이거죠. A 요거. 인물의 심리 이건 뭐냐면 나의 심리죠. 나의 심리. 근데 여기서 보면 뭐 창기훈을 못 막아냈어. 그래서 떠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인간관계에서 따뜻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짧은 문장을 연결하여 다양한 장면을 제시했다. 맞죠? 중국집 나왔을 때 우린 이랬고 거리는 이랬고 소주 광고는 이랬고 이렇게 5번이 정답. 두 번째 윗글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5번인데 나는 아니 자신과 비슷한 사람 아니죠? 아닌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선술집과 중국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정답이죠. 4번 선술집에서는 나와 안과 사내가 만났고요. 중국집에서는 사내가 나와 안에게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2번이에요.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러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뭐냐면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 사내가 얘기를 계속하니까 못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이게 억압받는 당대 민주인사들의 모습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서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2번이 정답이다.